어느 것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우침이라는 게 있어야지 돼요. 깨우침이라는 게. 쉬운 길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여러분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얻고 싶잖아요. 제가 요즘은 산에 잘 안 가는데 옛날엔 제가 산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백두대간에 다 올라갔습니다. 설악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악산의 대청봉까지 제일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 오색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색. 제일 편하게 올라가는 길이 한계령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오색으로 올라가면 5시간이면 대청에 올라갈 수 있고 한계령으로 올라가면 한 8, 9시간 가야 돼요. 근데 트레이드업이 있어. 무슨 트레이드업이 있냐면 오색에서 올라가면 시간은 빠른데 급경사예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맛을 느낍니다. 숨이 이 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가요. 숨을 못 쉴 상태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막 짊어지고 올라가면은 도가니가 다 나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의 급경사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5시간을. 한계령은 비교적 평지처럼 올라가요.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8, 9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요.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곳을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급하게 빨리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이 엄청 들 수가 있고 이런저런 부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오색도 힘들고 한계령도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설악을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어요. 오색으로 올라가는 길도 힘들고 한계령으로 올라가는 길도 힘들고 다 힘든데 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길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고 재밌고 좋은 거. 밤새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즐거운가?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놀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슴 벅차고 감동스럽고 환희차고 나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는가? 그러지 않죠? 하지만 힘들게 어려운 것을 공부하고 모르던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갈 때는 몸은 힘들지만 가슴은 벅차고 감동스러운가? 그래서 쉽게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기 갈비공장님 지금 고개를 위아래로 심하게 끄덕이고 계신데 갈비를 손쉽게 해서 맛있는 갈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재료를 다듬는 것에서부터 재료를 고르는 것에서부터 레시피하는 것에서부터 숙성하는 것에서부터 굽는 것에 또 굽는 거를 그냥 숯으로 할 거냐 가스로 할 거냐 보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라 닭강정이 있는데 닭강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닭강정도.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우침이라는 게 있어야지 돼요. 깨우침이라는 게. 제가 아까 벤치마킹해라, 롤모델을 정하고 전체 모방하고 부분 수정해라 라고 했지만 부분 수정하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이. 타겟을 정해. 그리고 전체 모방을 해. 전체 모방을 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게 이거구나 이런 약간의 알아차림도 있고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경지를 뚫고선 구름을 뚫고 저 산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자신만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비공방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레시피를 썼더니 결정적으로 맛이 달라지는구나. 마지막에 이 방법을 썼더니 갈비가 이렇게 멋져지는구나. 이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역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놔야 돼요. 영역에 대한 지식. 닭강정이다. 그러면 닭과 강정과 이런저런 제조와 유통과 고객 만족과 보관과 여러 것에 대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일부 갖춰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장에 대한 센싱, 이걸 마켓 센싱이라고 그래요. 시장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포착하는 능력을 익혀야지 돼요. 이 순간에 뭐가 되느냐? 멈추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행동하고, 잘하고. 5단계예요. 네? 기억하세요. 일단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 급한 마음을 일단 좀 멈추셔야지 돼요. 급하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군대 가서 좀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랬는데 빨리 안 가더라고. 애가 좀 빨리 크기를 바랬는데 빨리 안 크더라고. 내가 빨리 승진하기를 바랐는데 빨리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름을 싫어해요. 전 여름을 왜 싫어하냐면은 전 열대야를 엄청 싫어해요. 열대야를. 겨울에는 이불 뒤집어 쓰면 되는데 더운 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에어컨 틀어도 소용도 없는 거고 막 살이 아파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겠고 열대야 꼼짝을 못해요. 여름밤아 제발 좀 빨리 가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빌어도 그냥 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의해서 시간이 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호들갑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내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물끄러미 바라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순서 말씀드릴게요. 멈추시고 바라보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러고 잘해나가는 거예요. 5단계요. 멈추고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하고 더 잘하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통찰의 순서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눈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효소처럼 촉매처럼 탁 바꾸게 해주는 게 뭐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저한테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자문을 요청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 기업들은 자기들끼리만 해도 되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볼까요?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가 그분들의 시장에 대한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알아차림을 얻어가는 겁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의 전문가죠?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알아차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죠. 제가 만들어드리는 브랜드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힌 브랜드인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해드리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 그리고 시대의 흐름상 이 키워드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 이런 것의 알아차림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여 년간 알아차림을 공부해 온 겁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켓 센싱이라는 게 있어야 돼. 마켓 센싱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뭘 획득하시는 거냐? 영역에 대한 지식, 그 중에서도 마케팅에 대한 지식, 소비자 행동에 대한 지식, 이것을 제 수업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실마리는 뭐 하는 거냐?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뭘 하는 거냐? 제가 저의 선배들한테 알아차림을 배웠듯이 저의 알아차림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주는 과정인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까 결과적으로 유니크니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리더의 유니크니스는 뭐예요?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에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거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다음번 핵심이 이거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알아차려서 더 훌륭한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5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멈추세요. 두 번째, 내 주변을 무심히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또 벌어지겠죠? 그럼 그것을 피드백해서 더 잘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